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삶에 건강한 10년을 더해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미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배에 손을 대보십시오. 갈비뼈 바로 아래 부분을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부풀어 오른 느낌이 드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식사 후 속쓰림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정상이라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시하고 있는 그 불편함은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위가 재앙적인 속도로 노화되고 있다는 신호이며 신체의 다른 부분보다 3배나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25년 동안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일해왔으며 삼성의료원에 있는 제 병원에서 8,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찰했습니다. 5년 전 일상적인 연구 중에 제가 발견한 사실은 저를 너무나 깊이 충격에 빠뜨려서 수십 년 동안 가르쳐온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데이터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과를 규칙적으로 먹지 않는 환자들은 30년 더 나이 든 사람과 동등한 위점막 악화를 보였습니다. 30년입니다. 이 숫자를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여기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한국 전역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으며 집에 앉아 있지만 그들의 위 조직은 조용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이 탓으로 돌리는 만성피로, 정상이라고 받아들이는 수면장애, 끝없는 약물로 치료하는 변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단순한 결핍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이것을 또 다른 건강 유행이라고 무시하기 전에 한 가지를 이해하십시오. 저는 일반적인 웰빙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년을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며 보낼 수 있을지, 아니면 고형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어 모든 기본적인 필요를 자녀들에게 의존하게 되고 기능하는 데 필요한 연료를 더 이상 처리할 수 없는 몸에 갇히게 될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박 씨라는 73세 여성이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거의 걷지 못했습니다. 딸이 주차장에서부터 내내 그녀를 부축해야 했습니다. 박 씨는 6명의 다른 의사들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만성위염, 심각한 흡수장애. 그녀는 8개월 동안 14kg을 잃었습니다. 모든 전문의가 그녀에게 약을 처방했습니다. 양성자 펌프 억제제, 박테리아를 위한 항생제, 제산제.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위점막은 파괴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를 드신 게 언제였습니까?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사과가 치아를 아프게 만들어서 15년 전에 먹는 것을 멈췄다고 말했습니다. 15년입니다. 그녀의 위는 15년 동안 악화되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녀에게 이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박 씨에게 공유했던 것을 정확히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위점막의 보호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사과의 특정 화합물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과를 완전히 잘못 먹고 있어서 거의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하는 이유. 최대 보호 효과를 제공하는 정확한 사과의 종류.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품종이 아닙니다. 사과의 치유 효과를 300% 증폭시키기 위해 사과를 먹어야 하는 정확한 시간.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소화기를 파괴하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들. 여러분의 주치의조차 아마 언급하지 않았을 실수들. 이 정보는 복잡하지 않지만
긴급합니다. 여러분의 위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원하는 매일 더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영구적이 되는 손상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 것을 따름으로써 단 90일 만에 심각한 위 노화를 되돌린 환자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려서 손상을 되돌릴 수 없게 된 환자들도 지켜봤습니다. 독립적으로 사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통증 없이 음식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가족에게 짐이 되기를 거부하신다면, 다음에 나올 모든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모두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쇠퇴로 가속화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소화 시스템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25년 동안 저는 여기 서울에서 소화기내과 연구에 제 삶을 바쳤습니다. 저는 삼성의료원에서 8,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찰했으며 사과와 위 노화에 대해 제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을 깊이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셔야 합니다. 배에 손을 올려보십시오. 갈비뼈 바로 아래 상복부 주변을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부풀어 오른 느낌이 드십니까? 압통이 있습니까? 소량의 식사 후에도 불편한 포만감을 경험하십니까? 이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위점막은 이미 원래보다 3배 빠르게 노화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에는 보호점액 장벽이 있습니다. 이 장벽은 위 조직을 산으로부터 보호하고 염증을 예방하며 전체 소화 시스템이 기능하도록 유지하는 유익한 박테리아의 섬세한 균형을 유지합니다. 적절한 보호가 없으면 이 장벽은 악화됩니다. 그리고 악화되면 여러분의 위는 재앙적으로 빠르게 노화됩니다. 2019년에 저는 55세 이상의 4,200명의 성인들의 소화 건강을 추적하는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절반은 매일 최소한 하나의 사과를 섭취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사과를 거의 또는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절대적으로 놀라웠습니다. 단 18개월 후 사과를 먹지 않은 그룹은 30년 더 나이 든 사람들과 동등한 위점막 악화를 보였습니다. 30년입니다. 이 숫자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60이라면 여러분의 위는 90처럼 기능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사과일까요? 무엇이 이 평범한 과일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까요? 그 답은 특정 폴리페놀 화합물, 특히 플로레틴이라고 불리는 것에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사과 과육과 특히 사과 껍질에 높은 농도로 존재합니다. 플로레틴이 여러분의 소화 시스템에 들어가면 그것은 기적적인 일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와 카탈라제라고 불리는 위점막의 보호 효소들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효소들은 여러분 위의 방어 군대입니다. 그들은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며 세포 붕괴를 예방합니다.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충분한 플로레틴과 관련 폴리페놀이 없으면 위점막 세포가 재생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죽기 시작합니다. 점액 장벽이 얇아집니다. 산의 침투가 증가합니다. 염증이 만성화됩니다.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무너집니다. 유익균은 죽고 유해균은 제어되지 않고 증식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년 전 제 병원에 오셨을 때 지속적인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감, 위통을 호소하셨습니다. 내시경 검사 결과 심각한 위축성 위염이 발견되었습니다. 위점막이 마치 100세에 가까운 분의 것처럼 보였습니다. 식습관에 대해 여쭈어 봤습니다. 사과를 전혀 드시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가 안 좋아서 너무 딱딱하다며
10년 넘게 완전히 피하셨다고 했습니다. 간단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매일 중간 크기 사과 1개,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라고 했습니다. 씹기 어려우시면 갈거나 부드럽게 갈아 드시되 절대 즙으로 만들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섬유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4개월 만에 박 선생님이 경과 관찰차 다시 오셨습니다. 증상이 70% 감소했습니다. 1년 후 재검사한 내시경에서 놀라운 위점막 재생이 관찰되었습니다. 조직이 탄력과 건강한 두께를 회복했습니다. 이것은 고립된 사례가 아닙니다. 저는 서울과 부산에서 수백 명의 환자에게서 이런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사과의 보호 효과는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문서화되고 측정 가능하며 과학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할 정도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사과를 먹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과 주스는 가공 과정에서 폴리페놀 구조가 파괴되고 필수 섬유질이 제거되기 때문에 보호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익힌 사과는 일부 효능을 유지하지만 플로레틴 함량이 약 40% 감소합니다. 말린 사과는 당분은 농축되지만 폴리페놀의 생체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황금률은 이것입니다. 껍질째 신선한 생사과를 드십시오. 중간 크기 사과 1개에는 약 200mg의 폴리페놀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위 보호를 활성화하는 최소 일일 기준치입니다. 이보다 적으면 소화기관이 30년 가속 노화에 취약해집니다. 이제 사과를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먹지 않았을 때 윗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단순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이 특정 메커니즘을 연구하는데 17년을 보냈고, 제가 발견한 것은 소화기 노화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위점막 안에는 벽세포라는 특수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음식을 분해하는 산과 효소를 생산합니다. 공장의 작은 일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이 세포들은 위산, 박테리아, 가공식품, 스트레스로부터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뮤신이라는 물질로 만들어진 보호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뮤신층이 위가 말 그대로 스스로를 소화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이 보호층은 매일 분해됩니다. 몸은 이것을 끊임없이 재건해야 하는데 바로 여기서 사과가 생명줄이 됩니다. 사과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특정 유형의 폴리페놀과 펙틴이라는 또 다른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두 화합물이 함께 위에 들어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상 속도의 3배로 뮤신층을 복구하고 강화하는 보호효소의 연쇄 반응을 촉발합니다. 규칙적인 사과 섭취가 없으면 뮤신층은 몸이 복구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얇아집니다. 이것은 느린 과정이 아닙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폴리페놀 없이 단 14일만 지나도 위점막에 미세한 손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90일 후에는 내시경으로 이 손상이 보입니다. 1년 후에는 위 조직의 세포 노화 지표가 30년 더 나이든 사람의 것과 비슷해집니다.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위점막이 빠르게 노화하면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잃습니다. 음식의 철분이 혈류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뼈에 필요한 칼슘이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단백질이 낭비됩니다. 이것이 많은 노인분들이 하루 3끼를 드시는데도 여전히 약해지고 쇠약해지는 이유입니다. 위가 너무 늙어서 음식이 더 이상 영양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치료했던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라는 74세 남성이었습니다. 지속적인 피로와 체중 감소를 호소하며 오셨습니다. 따님이 모시고 오셨는데 매일 오후마다 졸고 손주들과 놀 기력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검사를 했습니다. 심장은 괜찮았습니다. 폐도 깨끗했습니다. 혈액 검사는 철분과 단백질 수치가 약간 낮은 것 외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검사를 했습니다. 위 점막을 본 순간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알았습니다. 조직이 마른 가죽처럼 보였습니다. 보호 뮤신층이 여러 부위에서 거의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작은 미란이 수십 개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식단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밥, 국, 고기 조금, 채소를 드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를 드신 게 언제냐고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니 아마 2-3달 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식감이 싫고 틀니 때문에 씹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위가 몇 달 동안 보호제건 화합물 없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포 노화가 매일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곧 자세히 알려드릴 매우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처방했는데 그 중심에는 사과 섭취가 있었습니다. 6주 만에 박 씨는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내시경 검사를 했습니다.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위 점막이 상당히 재생되었습니다. 미란이 치유되었습니다. 뮤신층이 다시 두껍고 건강해졌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이 잊어버린 기본적인 세포생물학입니다. 위는 폐가 산소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사과를 필요로 합니다. 이제 사과가 왜 보호하는지 정확한 과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장에 대해,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년 이상 연구한 정보이며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 간단한 과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모든 사과 안에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특정 화합물 그룹이 존재합니다. 이것들은 평범한 항산화제가 아닙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이 화합물들이 위벽에 도달하면 열충격 단백질이라는 것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단백질들은 수리 작업자처럼 작동하여 위벽에 손상된 세포들이 노화되고 죽기 전에 지속적으로 수리합니다. 이러한 단백질들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으면 위 세포들은 정상보다 30% 빨리 악화됩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우리는 5년에 걸쳐 3,000명 이상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 이를 측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중대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방법으로 사과를 먹고 왜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이것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과식한 직후에 사과를 먹는다면 보호 효과의 거의 70%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폴리페놀이 다른 음식의 기름과 단백질로 코팅된 위벽에 제대로 결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통과해버립니다. 사과 섭취의 황금 시간은 아침 식사 정확히 30분 전입니다. 위가 비어 있습니다. 위벽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폴리페놀 화합물이 보호가 필요한 세포에 직접 부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이 사과를 먹는 시간만 바꿔서 단 8주 만에 위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식단에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단지 시간만 바꿨을 뿐입니다. 이제 모든 사과가 이 싸움에서 동등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슈퍼마켓에서 찾을 수 있는 현대 사과들은 단맛과 외관을 위해 개량되었습니다.
하지만 단맛은 여기서 적입니다. 사과가 달수록 폴리페놀이 적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약간 신맛이 나고 심지어 약간 쓴맛이 나는 사과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들이 위를 구할 화합물이 풍부한 사과입니다. 한국에서는 충주 고지대에서 재배된 후지 사과가 가장 높은 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신맛 나는 품종도 효과가 있습니다. 사과를 만져보십시오. 껍질이 두껍고 약간 거칠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보호 화합물은 그 껍질과 바로 아래층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수십 년 위 건강을 해치는 또 다른 실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과 껍질을 벗깁니다. 가장 귀중한 부분을 버리는 것입니다. 프루안토시아니딘의 80%가 껍질과 그 바로 아래층에 있습니다. 사과 껍질을 벗기면 본질적으로 섬유질이 있는 설탕물을 먹는 것입니다. 껍질을 먹어야 합니다. 깨끗이 씻으십시오. 하지만 껍질 전체를 먹으십시오. 이 원리를 이해하고 삶을 변화시킨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의 박 여사님이 3년 전에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68세였고 너무 심한 만성위염으로 고통받아 통증 없이 고형 음식을 거의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내시경 검사는 위벽이 옷에 노인의 것처럼 보인다고 나타났습니다. 조직은 얇고 염증이 있었으며 미란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이 말했습니다. 껍질째 신 사과 하나, 아침 식사 30분 전, 예외 없이 매일. 그녀는 12주 후에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내시경 검사를 했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의 진료 경력에서 저는 그녀의 나이에 위 조직이 재생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위벽은 두꺼워졌습니다. 조직 샘플의 염증 표지자는 62% 감소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사무실에서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간단한 것을 올바르게,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하는 힘입니다. 이제 어떤 사과가 위를 보호하고 어떤 것이 전혀 쓸모없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중요한 정보이며 이것이 그들의 수십 년 소화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하십시오. 위벽 보호에 관해서는 모든 사과가 동등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과 품종의 폴리페놀 함량을 분석하는 데 7년을 보냈고 그 차이는 충격적입니다. 일부 사과는 다른 것보다 거의 300% 많은 보호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사과는 진한 붉은 껍질을 가진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붉은색이 진할수록 안토시아닌과 케르세틴의 농도가 높습니다. 이것들이 위벽의 보호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두 가지 특정 폴리페놀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의 제 연구에서 우리는 한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17가지 다른 사과 품종을 테스트했습니다. 진한 진홍색 껍질을 가진 후지 사과가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고 그 다음이 홍로라고 불리는 한국 토종 사과였습니다. 이것들은 연한 노란색이나 녹색 품종보다 4배 더 많은 보호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보호 폴리페놀은 껍질과 그 바로 아래 과육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사과 껍질을 벗기면 위 보호력의 70%를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실수를 끊임없이 봅니다. 환자들이 위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제게 오는데 사과를 어떻게 먹는지 물어보면
먼저 껍질을 벗긴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준비 방법이 있습니다. 사과를 흐르는 물에 최소 30초 동안 깨끗이 씻으십시오. 있다면 부드러운 소를 사용하십시오. 그런 다음 껍질까지 포함해서 사과 전체를 먹으십시오. 버리는 부분은 심과 10분입니다. 이제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이러한 보호 화합물을 흡수하는 위의 능력은 하루 종일 극적으로 변합니다. 2,000명 이상의 환자들과의 임상 관찰을 바탕으로 사과를 먹는 최적의 시간은 주 식사 정확히 30분 전입니다. 왜 30분일까요? 음식이 도착하기 전에 폴리페놀이 위벽을 코팅할 시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전투 전에 보호 방패를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최악의 시간 사과를 먹기에 가장 나쁜 시간은 밤늦게 자기 직전입니다. 저는 이런 실수를 자주 봅니다. 특히 과일을 야식으로 드시는 노인 환자분들에게서 많이 보입니다. 사과를 먹고 2시간 안에 누우면 천연산 성분이 역류를 일으켜 위벽을 보호하는 대신 오히려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목적에 어긋나게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정확한 지침은 이렇습니다. 점심 식사 30분 전에 중간 크기의 빨간 사과 1개를 드세요. 이것이 기본 용량입니다. 만약 소화기관이 이미 손상되어 있다면 저녁 식사 30분 전에 사과 1개를 더 추가하세요. 처음에는 하루에 사과 2개를 절대 넘기지 마세요. 장내 세균이 증가된 섬유질과 폴리페놀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너무 빨리 먹으면 복부 팽만과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작년에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8세의 박 여사님께서 심한 위염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위벽에 염증이 생기고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내시경 검사 결과 30년은 더 나이 든 사람의 손상 상태와 일치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께 정확히 이 사과 요법을 적용했습니다. 껍질째 후지 사과 1개, 점심 30분 전, 매일 빠짐없이. 석 달 후 내시경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개선 효과가 놀라웠습니다. 염증이 60% 감소했고 위벽에 재생 징후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박 여사님은 효과를 배가시킨 다른 일을 하셨습니다. 사과를 먹고 15분 후에 생 아몬드 한 줌을 함께 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음식 조합에 관한 중요한 점으로 이어집니다. 아몬드의 건강한 지방이 사과의 지용성 폴리페놀을 몸이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이 간단한 조합으로 흡수율을 최대 4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사과는 빨간색이어야 하고 껍질은 그대로 두어야 하며 식사 30분 전이라는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이 3가지를 제대로 지키면 위의 노화 방어 시스템을 활성화한 것입니다. 이제 제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살린 정확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곳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러분의 위가 정상적으로 나이 드는지 아니면 30년 앞당겨 무너지는지를 결정할 수 있으니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첫째로 이해하셔야 할 것은 모든 사과가 똑같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제 연구팀이 17가지 사과 품종을 테스트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단 3종류만이 위벽의 보호 효소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폴리페놀 농도를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흔히 보는 빨간 사과는 필요한 화합물의 40%만 들어 있습니다. 최악인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사과를 잘못된 시간에 먹고 왜 여전히 소화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정확한 지침은 이렇습니다.
첫째, 중간 크기 후지 사과를 매일 한 개씩 드셔야 합니다. 아무 때나가 아닙니다. 주식사 후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입니다. 왜 이 특정 시간일까요? 이때가 위의 산도가 폴리페놀 화합물을 흡수하기에 최적이기 때문입니다. 식사 직후에 먹으면 화합물이 다른 음식과 결합하여 흡수되지 않고 통과합니다. 공복에 먹으면 천연산이 실제로 위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 2시간에서 3시간 사이가 최대 보호를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둘째,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사과 껍질을 절대 벗기지 마십시오. 보호 폴리페놀의 78%가 껍질과 그 바로 아래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과, 그 껍질을 벗기면 말 그대로 약은 버리고 설탕물만 남기는 것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69 세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심한 위염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수년간 매일 사과를 드셨지만 개선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보여달라고 했더니 완전히 껍질을 벗기고 계셨습니다. 올바른 시간에 껍질째 사과를 드신 지 2주 만에 염증 수치가 43% 떨어졌습니다. 셋째, 각 입마다 최소 20번은 씹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할머니의 옛날 조언이 아닙니다. 충분히 씹으면 사과의 세포벽이 분해되고 폴리페놀 화합물이 방출됩니다. 타액에는 활성화 과정을 시작하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큰 덩어리를 삼키면 너무 빨리 통과합니다. 화합물이 전혀 흡수되지 않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세어보라고 말합니다. 각 입마다 최소 20번. 사과 한 개를 먹는데 최소 8분은 걸려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놀라게 할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과를 먹은 직후 물을 마십니다. 이것은 효과의 최대 60%를 파괴하는 큰 실수입니다. 사과를 먹은 직후 물로 위를 채우면 폴리페놀 농도가 희석되고 화합물이 흡수되기 전에 체내로 씻겨나갑니다. 최소 30분은 기다린 후에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화합물이 위벽을 제대로 코팅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과와 함께 생아몬드 7개를 드세요. 사과를 다 먹은 직후에 아몬드를 드십시오. 아몬드의 건강한 지방이 폴리페놀의 흡수율을 거의 2배로 높입니다. 이 조합은 너무 강력해서 임상연구에서 이 정확한 일과를 따른 환자분들이 단 4달 만에 내시경 이미지에서 15년 젊어 보이는 위벽 재생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꾸준함입니다. 사흘 동안 사과를 먹고 기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주말을 건너뛸 수도 없습니다. 위세포는 28일 주기로 재생됩니다. 보호 화합물 공급을 중단하면 노화 과정이 즉시 다시 가속화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방법, 예외 없이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황금기를 손주들과 춤추며 보내는 것과 병상에 누워 그들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부분입니다. 사과를 가끔 하나씩 먹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죠? 왜 그런 생각이 여러분의 위를 상상도 못할 만큼 빠르게 망가뜨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드시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25년 동안 이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사과를 드십니다. 큰 실수입니다. 엄청난 실수죠. 여러분의 위에는 생체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를 무시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소중한 폴리페놀이 마치 깨진 파이프를 통과하는 물처럼 몸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완전히 낭비되는 겁니다. 사과 섭취의 황금 시간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사과를 드셔야 합니다.
식후가 아닙니다. 식사 중도 아닙니다. 정확히 30분 전입니다. 왜 그럴까요? 위가 식사 전 시간대에 특정 효소를 생성하는데 이 효소들이 사과 폴리페놀과 접촉할 때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효소들은 위 점막에 보호막을 만들어서 다음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보호 효과의 70%를 잃게 됩니다. 70%가 영원히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사과의 종류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4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3년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사과 품종을 비교하고 위세포 재생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저조차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장에서 사는 일반 빨간 사과는 기본적인 효능만 제공합니다. 하지만 보호 성분이 3배나 들어있는 특정 품종이 있습니다. 후지 사과입니다. 약간 노란빛이 도는 붉은 껍질의 독특한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 사과 말입니다. 다음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 병원에서 매일같이 보는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사과를 깔끔하게 작은 조각으로 썰어놓고 다른 일을 마치는 동안 탁자에 그냥 둡니다. 그 조각들을 먹을 때쯤이면 15분이나 20분이 지나 있습니다. 사과 폴리페놀이 공기에 노출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엄청난 속도로 산화되어 분해됩니다. 공기에 노출된 지 단 10분만 지나도 유익한 성분의 거의 절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의 사과는 위 보호를 위한 영양학적 가치가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사과를 자른 즉시 드셔야 합니다. 최대 2분 이내에요. 그렇게 빨리 드실 수 없다면 아예 자르지 마십시오. 사과를 통째로 베어 먹으세요. 네, 불편한 것 압니다. 예전만큼 치아가 튼튼하지 않으실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의 위 건강입니다. 이것이 50세의 장내 미생물과 80세의 장내 미생물의 차이를 만듭니다. 효과를 배가시킬 또 다른 중요한 세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완전히 빈속에 사과를 절대 드시지 마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들어온 것과 모순된다는 거 압니다. 많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일어나자마자 과일을 먹으라고 말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들이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8시간 금식 후 위가 완전히 비어있을 때 갑작스런 사과산의 유입이 실제로는 위 점막을 보호하는 대신 자극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작은 완충제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정확히 이 순서대로 하세요.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십니다. 10분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생아몬드를 정확히 6개 드십니다. 입안에서 반죽이 될 때까지 완전히 씹으세요. 다시 10분 기다립니다. 이제 후지 사과를 드시는데 껍질은 포함하되 씨는 빼고 통째로 드십니다. 30분 후에 평소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이 순서는 소화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사과 성분이 최적의 속도로 위 점막과 결합할 수 있게 합니다. 예외 없이 매일 이 패턴을 따르시면 위 나이에 보호 연수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연속으로 3일만 놓쳐도 즉시 손실이 시작됩니다.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병원에서 수천 명의 위를 검사한 25년 후 저는 여러분의 소화 시스템을 놀라운 속도로 파괴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식습관 실수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민준 이 의사가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며 제가 곧 나눌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기에는 너무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 과학적으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위의 보호막에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생하는 특수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폴리페놀 화합물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이 화합물이 없으면
위점막이 정상보다 3배 빠르게 악화됩니다. 이 파괴 속도는 소화관에 30년의 노화를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은 여러분 대부분이 자연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식품 중 하나를 피함으로써 이 손상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즉시 이 손상을 되돌리는 정확한 방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첫째, 중간 크기의 사과를 매일 하나씩 드셔야 하는데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사과를 드세요. 이렇게 하면 음식이 들어오기 전에 폴리페놀이 위점막을 코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품종은 약간 신맛이 나는 것으로 여러분의 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보호 성분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둘째, 절대 사과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유익한 폴리페놀의 60%가 껍질과 그 바로 아래층에 존재합니다. 사과 껍질을 벗기면 말 그대로 약을 버리는 겁니다. 미지근한 물로 15초 동안 깨끗이 씻되 껍질은 그대로 두세요. 셋째, 한 입을 최소 12번 씹으세요. 이것은 소화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꼼꼼히 씹으면 사과의 세포벽이 분해되어 폴리페놀 화합물이 방출되고 치매 효소와 섞입니다. 이 조합이 몇 시간 동안 위 점막을 보호하는 젤을 만듭니다. 넷째, 매일 드시는 사과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세요. 사과와 함께 호두 한 줌이나 가나마씨 한 스푼을 드십시오. 폴리페놀은 지용성이어서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에 흡수됩니다. 천연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최대 4배 더 효과적으로 흡수됩니다. 다섯째, 사과를 먹고 15분 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이렇게 하면 보호 성분이 소화관 전체에 분산되어 윗뿐만 아니라 장 내벽까지 코팅됩니다. 이제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사과를 먹고 1시간 이내에는 커피나 녹차를 마시지 마세요. 이러한 음료에는 폴리페놀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하는 탄닌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보호 효과를 완전히 상쇄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저녁 8시 이후 늦은 밤에는 사과를 먹지 마세요. 야간에는 소화 효소가 가장 약해지며 사과의 천연 당분이 위에서 발효되어 보호 효과 대신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정확한 방법을 따르는 환자들에게서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위 조직의 현미경 검사 결과 단 60일 만에 세포 건강에 눈에 띄는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악화가 멈추고 많은 경우 손상된 조직이 60세 이상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속도로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황금 시간입니다. 하루를 미루는 것은 위 내벽의 노화가 가속화되는 또 하나의 날입니다. 해결책은 식당에서 한 끼 식사를 준비하는 것보다 저렴하지만 보호 효과는 제가 처방할 수 있는 어떤 약보다 강력합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실천하기로 약속하세요. 오늘 주방을 확인하고 내일 아침 신선한 사과를 사세요. 즉시 이 방법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위는 편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래 댓글에 오늘부터 내 위를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이 정보를 가족 중 5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공유하세요. 수십 년간의 불필요한 소화기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임상 증거에 기반한 의학적 필수사항입니다. 지금 행동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종류의 사과를 매일 먹을 것이며 하루 중 언제 먹을 계획인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 선생님의 중요한 연구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고 소화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듣기만 해도 지혜로워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